자, 이쯤 되면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다. 원희룡, 한동훈 두 후보 간의 비방전이 선을 한참 넘자 결국 당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려고 한 게 아닌지, 늘 이런 식으로 오물을 끼얹고 도망가는 방식, 이게 원희룡 후보가 말하는 그 자랑스러운 정치 경험입니까? 한동훈 후보에게 묻습니다. 여론조성팀 의혹, 사천 의혹, 김경률 금감위원장 추천 의혹, 3대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맨날 수사만 하다 보니까 취조당해보니까 좀 당황스러우시죠? 자, 진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거짓말로 나오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본인 책임 먼저 말씀하시기래요. 아니, 요즘 우리 국민들께 제일 걱정을 많이 끼쳐드리고 있는 것이 대한축구협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요즘 국민들 제일 큰 걱정이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니까 당 선관위가 이건 더 이상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바로 보시죠. 이렇게 지금 두 후보 캠프에다가 선관위가 주의 그리고 시정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제재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두 후보 캠프가 당대표 선출 규정 제5조, 공정경쟁 의무, 그리고 제39조, 금지된 선거운동 이 두 가지 조항을 위반했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요, 즉각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를 다 경고하는 꼴이다. 들어보시죠. 선관위의 이 판단은 그냥 기계적 균형을 맞춘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여쭤보죠. 제가 원희룡 후보에게 어떤 종류로든 간에 네거티브 공격을 한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이 얘기는 오로지 원희룡 후보가 이 상황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어제 토론회를 보면 심지어 오프닝부터 마무리까지 제 얘기만 계속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하나같이 근거 없는 허구였고요. 저는 한 분이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선관위도 저는 이렇게 양비론으로 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면 그냥 다 경고합니까? 자, 나 억울하다 이겁니다. 나 공격만 받았는데 방어만 했을 뿐인데 왜 나까지 경고받느냐 이 얘기예요. 학폭 피해자, 나 피해자인데 왜 나까지 경고하느냐. 이러니까 이런 상황이고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아직까지 뭐 큰 입장은 나오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정욱진 변호사님, 일단 네네. 한동훈 후보 측에서 당 선관위의 이 주의 조치를 받은 뒤에 이의 신청을 냈다고 해요. 네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어떤 게 더 정확하다고 제가 이해되는 비유는 폭행이에요. 예컨대 폭행이 쌍방 폭행인 경우도 있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폭행도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나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 폭행을 면하려고 이런저런 행동을 한 것은 그것은 좋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니야. 다시 말해서 그 정도는 정당방위가 아니냐. 그럼 내가 피해자이고 내가 정당방위한 건데 마치 가해한 사람과 가해자와 똑같은 취급을 하는 것은 이것은 기계적으로 그냥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의 신청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뭐 국민의힘 내부적인 문제가 될 거니까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열흘 뒤에 있을 그 투표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별로 이렇게 유권자들한테 이렇게 가해나 그 피해나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의미를 줄 것인지는 이제 지켜보면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최수영 평론가님. 한동훈 후보 측에서 선관위에 불복한다는 이의 신청서를 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부당하다, 형평성이 결여됐다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고요. 당규 위반 행위를 특정할 수 없다, 추상적인 내용만 가득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의 이 발언들은 공격이 아니라 네거티브를 차단하려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이의 신청서를 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뭐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위 후보의 그러니까 이른바 강자에 대한 검증이 너무 세게 들어간다. 근데 이게 검증의 단계를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나를 음해하거나 혹은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자신을 정치적으로 공격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또 이걸 또 검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선 패배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한번 이거 둘러싼 것을 한번 의혹을 우리가 당무감 차려서 한번 받아보자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저는 지금 아까 앵커께서 오프닝에서 이제 이걸 분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분당을 넘어서 해당 대회 같아요.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리면 이 레드라인을 넘어버리면은 예. 나중에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온당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여권 전체의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나중에 국민의 정치 혐오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선관위가 지금 옐로우 카드를 준 거라고 봐요. 네. 근데 레드카드까지 가게 된다면은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것 같아서 일단 이거는 원희룡 후보가 지금 조금 확전을 자제하고 있는 모습들도 이러한 데 기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두 캠프의 날선 공방에 대해서 전당대회가 아니고 분당대회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것도 아니다, 해당대회다 이런 표현을 주셨어요.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오늘 합동연설회에서 이 두 사람이 또 만났습니다. 원희룡, 한동훈. 자, 그야말로 찬바람이 쌩쌩 불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차재현 교수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이런 공방 뒤에도 또 웃으면서 다가가서 또 손잡고 이러는데 한동훈 후보가 또 마지못해라는 표정도 읽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받아주기도 했고 그렇지만 곧바로 또 쌩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뭐 저분들도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물론 뭐 여의도식 정치 문법에 의하면 상당히 좀 속내는 좀 부글 끓더라도 겉으로는 상당히 또 화해하는 모습, 또 밝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상례이긴 합니다만 그럴 정도의 선을 양쪽이 넘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앞서 우리 최수영 평론가께서 해당 전당대회라는 이야기가 날 정도로 오늘 예. 뭐 신문에 그 지금 뭡니까 사설이 제목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을 지켜보는 목고링결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차마 눈을 뜨고 바라보기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지켜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요. 사실 앞서 그 지금 그 오늘 당에서 그 때문에 상당히 위기이다고 아마 느꼈던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이제 양 후보의 상대로 지금 상당히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리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특정 후보에게 좀 더 강한 툴을 쓰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가 상당히 이렇게 파행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제3자가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원희룡 후보가 좀 지나쳤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한 후보의 잘못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러니까 이 경고의 경중을 좀 이렇게 이 차별을 둬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나았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예. 이번에는 선관위가 주의를 줬는데 이 주의는 뭐 딱히 어떤 큰 제재는 없는 것 네. 같고 조금 더 선을 넘으면은 경고를 주겠다. 네. 이렇게 지금 선관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고부터는 좀 실질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에서는 지금 주의 정도는 우리가 옐로우 카드로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경고나 그다음에 다음 단계 윤리 회부 이렇게 되면 후보 자격까지 막탈할 수는 없지만 네. 우리가 핸드볼이나 아이스하키 경기 보면 10분간 퇴장 같은 그 조치를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처럼 토론회나 그다음에 합동연설에 불참을 토론하겠다. 그럼 이 얘기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4명이 겨루는 합동연설이나 토론회에 한 사람이 빠지게 된다면 그건 지금 투표권자인 당원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 이 사람은 대상이 안 되겠구나 라고 예.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매우 엄중 경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레드카드라는 표현을 쓴 건데 근데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근데 이까지 가는 단계에서는 아마 선관위도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계적 균형이 아니라 이거는 누가 더 잘못했고 해당 행위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글쎄요. 저는 그래서 좀 이 상태까지는 그래도 가지 않지 않을까. 그나마 이제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